초보 러너가 준비 한 달 만에 마라톤 10km를 1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10km 마라톤에 도전하고 싶지만 막상 첫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10km 정도는 내가 뛸 수 있지라고 하지만 10km 거리는 사실 결코 일반인에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처음에 단 5분조차도 뛰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달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 늘려가다 보니 자신감도 붙고 대회까지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연습 때 10km 완주에 계속 실패하면서 나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초조함만 커져갔어요. 그때 10km가 만만한 거리가 절대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10km를 쉬지 않고 달렸을 때 그 짜릿함은 기분은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자유로움과 스스로에 대한 작은 자부심이 밀려왔죠. 그때부터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5분만 뛰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을 깼냐 못 깼냐의 차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초보 러너분들을 위해 제가 했던 10km 훈련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마라톤 10km 피니시 라인을 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번 2025년 2월 23일에 대구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10km 58분 26초 기록을 냈고요. 사실 이게 나 이 정도 뛰었다 하면서 자랑할 만한 기록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내에 초보 러너가 유의미한 성과를 냈던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초보 러너가 준비 한 달 만에 마라톤 10km를 1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없이 매일 10km를 달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목표 설정과 그에 맞는 적절한 훈련법입니다. 물론 한 달 남기고 매일 10km를 뛰면 그것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긴 하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엔 직장인이기 때문에 매일 10km를 뛴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에 우선 이 모든 걸 진행하기 위해 대회를 2달 정도 남긴 시점에 신청했어요. 그러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만 뛰다가 한 달 정도 남기고 벼락치기로 주에 3회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책이 있는데요. 러너들에게 핫한 책인 러닝 포뮬러에 따르면 어떤 훈련을 하든 내가 이 훈련을 왜 하냐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상황에 적용해 보니까 무작정 주에 3회 뛰는 게 아니라 10km 대회를 위해서 내가 오늘은 이 훈련을 왜 하고 있고 세부 목표가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일단 큰 틀에서는 1시간 내에 10km를 완주하려면 평균 페이스는 킬로미터당 6분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걸 우선 제 머릿속에 심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목표로 잡은 사항들은 첫 번째, 초반에 무리하지 않기. 제가 마라톤 후기를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많은 초보 러너들이 대회 시작과 동시에 흥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빠르게 오버페이스로 달리게 되고요. 이는 후반에 큰 부담이 돼요. 실제로 저도 나가보니까 엄청 업되더라고요. 와, 이 사람이 왜 이리 많노? 하면서 놀래서 페이스를 다시 낮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페이스 찾기인데요. 훈련 시 평소 6분 페이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민 포러너 같은 GPS 시계를 활용해서 실시간 페이스를 확인하며 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대회 코스 실제 답사 해보기입니다. 저는 대구 마라톤 10km 참가 예정이었는데요. 코스를 차를 타고 직접 가보니까 언덕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평지에서만 달리니까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이것도 미리 안 와봤으면 절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훈련법을 주에 1회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리가 멀어서 현장 답사 못하시는 분들은 꼭 블로그나 유튜브로 작년 대회 후기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 작년 대회 코스랑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요. 네 번째는 대회 당일 전략 짜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3km는 약간 여유롭게라고 해도 6분 10초 정도 페이스로 잡았고요. 중간에 4km 정도는 목표 페이스는 6분을 유지하고요. 마지막 3km는 조금 빠르게 5분 50초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구성해놓고 실제 훈련할 때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해도 대회 당일에는 마음처럼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목표를 안 잡아놓으면
제가 뛸 때 아예 그 두서없이 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훈련법, 제가 했던 훈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에 설명드렸듯이 10km 마라톤을 1시간 내에 완주하려면 왜 훈련하는지 목적이 분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 3회 훈련을 현실적으로 잡았고요. 1시간 완주라는 기록이 엄청 대단하진 않지만 한 달 바짝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계획 짤 때 러닝 포뮬러 책을 많이 참고했고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수 1 이런 식으로 총 3일 훈련했고요. 혹시 회식이나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다음 날에 꼭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을 붙여서 훈련하는 이유는 러닝 포뮬러 책에서 고강도 운동을 화수에 백투백으로 붙여서 훈련하면 하루 쉬고 훈련하는 것보다 수행도가 좋다고 해서 한번 제가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화수 훈련하고 그 뒤에 또 충분한 휴식을 가져주고요. 먼저 화요일은 인터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은 마라니 TV 채널에 신장식님이 알려준 방법을 참고했고요. 초보자 입장에서 거리 계산하기도 편하고 적용하기도 편했습니다. 트랙이 400m인 곳에서 100m는 곡선주에서 천천히 회복 조깅을 하고, 직선주가 나왔을 때 약간 빠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 페이스가 6분이었으니까 1분을 빼서 5분 페이스로 달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곡선주가 나왔을 때 회복 조깅을 천천히 해주고, 직선주에서 다시 5분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저는 체력에 맞게 총 10바퀴 정도만 해줬고요. 저는 이 정도만 해줘도 체력이 많이 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인 수요일에 회복 달리기 후 어필 훈련 해줬습니다. 가볍게 7분 페이스로 5km를 우선 달려주고 언덕인 곳에 가서 언덕 달리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은 262 웨이브에서 참고하고 따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대회라고 생각하면서 위에 설정해 놓은 목표 페이스를 그대로 적용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대회 때 사람이 많은 거 생각해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서 뛰어줬습니다. 물론 첫 주엔 계속 실패해서 멘탈이 터졌지만 결국 화수에 훈련이 체력을 급속도로 올려줘서 두 번째 주만에 10km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보강 운동은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 스쿼트 런지를 진행했고, 코어 강화를 위해 플랭크를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저희 아파트가 17층인데 달리기 안 하는 날에 2회 정도 천천히 계단 오르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니까 확실히 달릴 때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확실히 대회 때도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대회 당일에 제가 했던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인데요. 아침 식사는 레이스 2-3시간 전에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질에 겁을 먹어서 많이 먹으면 달릴 때 좀 지장이 갈까봐 바나나 1개와 단백질 두유 1개를 먹었는데 뛸 때 부담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회 시작 30분 전에 가벼운 조깅을 20분 정도 했고요. 이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히려 뛰고 싶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10분 정도는 평소에 하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옷차림은 춥다고 해서 두꺼운 걸 입은 게 아니라 얇은 기능성 티셔츠 2겹에 바람막이 1개 입어줬습니다. 이제 곧 날씨가 풀리면 괜찮지만 제가 뛴 날은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얇은 거 위주로 많이 껴입었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장비 점검이거든요. 신발끈을 진짜 출발 전에 다시 묶고 가민 포로너 시계가 잘 작동하는지 사전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영상 촬영을 해야 해서 카메라도 잘 도는지 미리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출발 전에 우왕좌왕하지도 않고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레이스 중 전략입니다. 저는 첫 1km는 천천히 몸을 푸는 느낌으로 위에 설명드렸듯이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1km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후반에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사람도 너무 많고 시작하자마자 걷는 사람도 있고 엄청 천천히 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피하기만 해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빨리 뛰어버리면 중간부터 좀 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한 페이스를 믿고 절대 오버페이스 하지 말자 계속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훈련 가지고 더 빠르게 완주는 좀 욕심이잖아요. 대신 너무 느려져서도 안 되고 제가 목표한 페이스대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활용은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마셔줬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배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처음에는 그냥 포기하고 두 번째 급수대가 좀 조용해서 거기서는 조금씩 쥐고 이렇게 조금씩 마셔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종이컵을 이제 눌러서 입구를 좀 좁게 만들면 얘가 마실 때 조금씩 들어와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물을 마셔주면서 체력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GPS 시계를 통해 5km 지점 통과할 때 30분 전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너무 느리다면 조금 속도를 올리고 너무 빠르다면 페이스를 조절해 줍니다.
마지막 3km 때 이미 7km를 달렸다면 이제 3km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저는 제 평소 훈련을 믿었습니다. 저를 믿고 퍼지지 않을 거란 믿음으로 5분 30초 페이스까지 밀어줬습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에도 오르막길이 계속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좀 힘들긴 했지만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결승선 시각화를 계속 했는데요. 이번 대구 마라톤 대회가 오르막길이 많은 건지, 원래 마라톤 대회가 오르막길이 많은 건지 뭐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르막길이 이렇게 계속 있다고 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결승선에 들어가는 그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응원 소리가 들리면 혼자 화이팅을 계속 외쳤고 힘에 붙일 때는 할 수 있다고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정말 효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km 마라톤을 1시간 내에 완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전 영상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구 마라톤 준비하고 있다고 내심 걱정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10km 1시간 내에 완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해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는 뭐 제가 좀 고민 중인 게 10km를 좀 기록 단축을 더 해볼 건지 아니면 기록 단축을 하지 말고 뭐 거리를 늘리는 훈련을 할 건지 요거는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대구 마라톤 대회 후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